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이 갤럭시 Z 플립 4가 출시된 지도 시간이 좀 흘렀죠. 먼저 이 성능과 세부적인 영상은 이전에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IT도 패션이다.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이 제품의 구매에 있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품을 구매하기엔 아직까지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 분들의 특성 중 하나는 안드로이드 폰은 대부분 삼성 제품을 사용하고 가성비 중저가 폰보다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에 충족하는 제품은 갤럭시밖에 없죠. 이제는 S 시리즈와 G 시리즈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곧 있으면 S23이 출시를 하죠. 그동안 말도 많고 그랬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현재 빨강태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가장 대중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니까요. 그럼 갤럭시의 신작이 나오니 이 Z 플립이나 폴드를 구매하는 건 조금 늦은 선택일까요? 이전 S와 노트로 출시가 나뉘어져 있을 때는 물론 그런 고민을 할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새부턴가 S도 노트도 다 크기별로 출시를 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현재 S와 G는 둘 다 이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때문에 이 폴더블 폰을 구매하실 거라면 고민 없이 그냥 G 시리즈로 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폴더블이 아직 생각이 없고 일반 형태의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폴더블 폰의 신제품이 나와도 굳이 고려를 할 필요는 없죠. 제 생각에는 모든 제품들은 신제품 출시 한 2달 전쯤까지는 큰 고민 없이 바로 구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보통 한 세대 차이로 극적인 성능 차이가 나는 건 뭐 흔치 않은 일이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도 점차 떨어질 테니까요. 그나저나 이 영상의 메인 얘기는 플립4의 사용기인데 다른 얘기를 조금 많이 했네요. 그럼 길지 않게 출시 후에 바로 구매를 해서 몇 해 동안 제가 사용을 해온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Z 플립 4의 디자인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보통 비교가 되는 게 이 아이폰이죠. 아이폰은 매년 카메라 렌즈가 크다, 뭐가 어떻다 해도 결국에는 예쁘다로 통일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말이 많아도 예쁜 폰의 대명사인 아이폰과 디자인 비교가 되는 안드로이드 폰은 결국에는 이 플립 4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쇼츠로 올린 영상의 댓글을 보면 생각보다 비중이 5대5더라고요. 플립은 3에서 4로 오면서 디자인에서의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같은 디자인으로 왔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는 제 생각에 삼성에서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디자인을 이 디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했던 말은 이 삼성의 스마트폰은 거의 매년 다른 디자인으로 출시를 해서 내 폰이 1년 만에 구형이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매년 같았고 보통 3, 4년에 한 번씩 변화를 주었죠. 이 플립4가 처음 출시를 했을 때는 전작과의 디자인 변화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구형 같다고 말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디자인이 유지가 된다면 정작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해오는 전세대 유저의 입장으로서는 내 폰이 구형의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는 뭐 자동차도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디자인, 특히 이 폴드보다는 이 플립의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피면 일반 스마트폰보다는 이렇게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점을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는 이 플립을 만들 때 접었을 때의 비율을 생각한 걸 수도 있겠죠. 정사각형. 하지만 저도 폈을 때의 비율과 접어서 이렇게 테이블에 두고 사용했을 때의 비율 모두 세로가 보다 짧은 게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비율이 다음번에는 조금 조절이 되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조금 짧아지더라도 폈을 때가 중요하니까 그 외적으로는 이번 마르젤라 콜라보를 리뷰를 했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역대 모든 콜라보 제품 중 가장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나온 디자인은 도화지로도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 브랜드인 케이스티파이에서 나온 케이스를 보면 역대 갤럭시의 케이스들은 살짝 애매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플립의 케이스는 너무 예뻤습니다.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이 디자인은 만족스러웠죠. 그리고 다른 점을 더 얘기를 해보자면 카메라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보통 이 2개를 챙기고 다니기 때문에 사진 찍을 일이 있으면 보통 이 아이폰을 사용하죠. 그 이유는 좀 개인적인 이유인데 화질이나 색감 이런 게 아니라 망원 카메라의 부재 때문입니다. 이 망원 카메라의 부재가 좀 아쉽더라고요. 망원만 있었더라면 정말 자주 사용을 했을 텐데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그 확대하는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플립의 카메라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폴드를 사용했다면 자주 사용을 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플립의 카메라를 사용할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동영상 촬영 시에는 서브 카메라로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접어서 바닥에 두고 사용하기에도 이렇게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밖에서 이 커버 디스플레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유용했죠. 그리고 바닥에 두고 사용할 때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작게 동영상을 띄워 볼 때는 이렇게 폴드나 플립처럼 직관적인 스마트폰은 또 없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는 아까 말한 그 비율이 조금 아쉬운 것 빼고는 아쉬운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간에 있는 주름은 의식하면 그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크게 신경 쓰이는 편은 아니고 물론 더 좋은 패널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는 내가 폴더블 폰을 샀기 때문에 감수할 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휴대성은 사실 접는다고 이게 더 편리하다고 느끼지는 않죠. 접게 되면 부피가 줄어든 것도 무게가 줄어든 것도 아니니까요. 정리를 해보면 접는다고 편리하진 않지만
그보다 저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 디자인도 좋았고, 마운트 카메라가 없는 점 좀 아쉬웠지만 성능에 있어서도 게임을 자주 하지 않는 저에게는 충분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나름 오래 사용한 저의 느낀 점은 이랬고요. 다음 버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디스플레이도 큰 변화 없어도 되니까 폴드처럼 마운트 카메라를 탑재를 해주고 배터리도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요즘 스마트폰 발표를 보면 거의 뭐 카메라 발표나 다름이 없잖아요. 아마 곧 있을 S23의 발표도 카메라를 강조할 거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의 플립에는 망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여러 스펙을 보면 이 제품의 위치는 플래그십보다는 약간 아래의 느낌을 보여주지만 어쩌면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스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 가격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을 하겠지만 다른 스마트폰들 가격을 보면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생각마저 드니까요. 물론 거기에는 이 스펙 차이도 감안을 해야겠죠. 다음 갤럭시의 소식은 곧 있을 S23의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전 텐이었습니다. 유바!